12신살의 현대적 해석 개화론.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저 손님 중에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이 개화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담도 할 겸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육친적으로 어떤 그 재물운이 왔다, 그래서 좋았다라, 뭐 그런 것도 사주 해석의 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을 봐서 정관격이니 관이 용신이고 그걸 생해주는 재가 희신이고 뭐 이렇게 봐도 그것도 하나의 사람의 운명을 보는 관법이라 이거죠.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는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주를 보면서 저 역시도 이 신살 부분에서는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화돼서 자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지살년에 왔으니 앞으로 활동 경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겠구나, 이런 걸 먼저 전제로 깔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육친적인 것 일주론의 이각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큰 어떤 그 사람이 현재에 놓여 있는 어떤 메커니즘, 그 사회적인 환경,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올해의 운기, 큰 틀을 갖다가 놓치는 경향이 많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망신살운에 왔다, 처녀총각이 왔다, 그렇게 되면 이유 없이 그냥 결혼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망신살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러한 미루던 일들을 망신되니까 못 참겠다 해버린다 이거죠.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비거분이 됐던 아니면 관운이 됐던 재문운이 됐던 그런 운에 일단 벌리고 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운명으로 짜여진다 이겁니다. 띠에서 오는 큰 운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신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 나이가 됐는데 왜 장가를 안 가느냐, 시집을 안 가느냐, 뭐 이런 것도 그러한 그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 주위에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나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운기론적으로. 우리가 운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자극해서 어떤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인생의 결과물, 그 운기에 따르는 생각에 따르는,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가운데서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띠에서 오는 운기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육신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신살적인 해석, 사주에 따르는 그 합충 형파 뭐 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디테일한 어떤 그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 뭐 그 아주머니가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사주를 보는데 다른 거 없더라 이거예요. 망신살이 왔더니 시집가겠어, 이런 한마디, 그런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이 딱딱 맞았더라 이거야. 망신살이 오니까 직장인이 왔다 그러면 행동 조심하라 이거죠. 잘못하면은 뇌물 받아가지고 당신 저 망신살 크게 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신살 자체가 그 사람의 운기를 꽂히더라 이거예요. 직장, 특히 고위직 같은 경우들이 망신살운에 어떤 그 잘 나가는 운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뭐 납품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광급공사라던가 뒤에서 어떤 그
뒷돈을 받고서 일을 봐주고 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운기에 말리면서 예를 들어서 망신살 좀 돼가지고 관운이 예를 들어서 기울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 걷잡을 수 없는 그 구설에 시달리면서 낙마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신살이라는 운에 있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는 운에 있는가 이거를 혼합을 해서 가감을 한다면은 더 디테일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신살이라는 부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고, 특히나 역마, 육회, 화계가 오는 삼재 이런 운에는 12운성으로는 뭐냐면 병지사지, 병지사지, 그 다음에 묘지, 절지, 그 다음에 태지, 양지에 이르는 6년간의 운의 하락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마살이 왔다는 것은 그 띠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운기의 하락이 왔으니 준비하라.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어부들이 한참 그 고기잡이를 하는데 저 100km, 200km 부근에서는 쓰나미가 일고 또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으니 빨리 일기예보로 피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죠. 그것이 역마육회 화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신살을 이해하실 때 12운성과 곁두어서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살은 12운성으로는 장생에 들어가고, 장생이라는 뭔가 이제 일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우상향으로 6년간 간다는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12신살에서 지살이 왔다는 것은 사회 운기론적으로 그만큼 내 영향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신살로 연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12운성으로 욕지, 그 다음에 월살에 해당하는 것은 12운성으로 관대, 망신에 해당할 때는 걸록, 그 다음에 제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거기에서는 걸록 다음에 제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환이면은 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역마가 되면은 병지, 육회가 되면은 사지, 그 다음에 화계라는 것은 이제 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태양 이렇게 흘러갈 때 12운성으로는 태지, 양지, 절지, 태지, 양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이해한다면은 12신살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12신살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 그걸 갖다가 설명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살이니 여기저기 움직일 일이 있겠다, 이런 부분 가감해 주고, 그 다음에 연살이니 내가 재물 쪽으로 많이 나갈 일이 있겠다, 특히 후배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갖다 덧붙이면서 대신에 운기의 흐름은 상승 중에서 약간 꺾이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망신이라는 것은 록에 해당하는 것이죠. 록망신, 자기의 기운이 강하게 지금 뻗쳐 있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록인데, 망신이 왔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재물적으로 안 좋은 운이거나 또는 관운에서 좀 불리하다, 상관운이 왔다, 그럴 때는 망신운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내가 한참 활발한 그 영향권에 있어서 남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이해해서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안 좋은 상관이라든가 이런 겁재운이 와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육신적으로 안 좋은 운기 있다면은 그 망신이라는 것이 진짜 망신으로 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런 망신 중에서 재물은 좋고 관운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러할 때 오히려 더 대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결과물도 만들고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스펙도 남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역마에 걸렸다. 역마육회 화계에 걸리면서 관운이 기울고 있다. 관운 재운이 이럴 때는 크게 망조가 되기 쉽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호삼재라고 하는 재물운이나 관운은 좋은데 역마육회 화계가 왔다. 흔히 들삼재, 둘삼재, 그 다음에 날삼재 이렇게 하죠. 들어오는 삼재, 눌러있는 삼재, 나가는 삼재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호삼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재물운이나 관운이 그래도 괜찮아서 삼재인데 뭐 이상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운이 지살운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결과물을 만들죠. 재물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0억을 만드는 운인데 역마 육회 화계에 걸리면서 그의 절반도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신자를 볼 때는 12운성과 더불어서 이해를 하고 사회적인 내 어떤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 이것은 덧붙여서 내가 좋은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다면은 두 배 이상의 결과물도 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고, 반대로 안 좋은 역마육회 화계에 걸리는 그런 운에 관운까지 기울었다. 이것은 두 배의 또 안 좋은 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신달은 그러한 육신적으로 좋을 때 그걸 가속으로 좋아지게 하느냐 아니면 가속으로 나빠지게 하느냐 아니면 그걸 갖다가 절반을 갖다가 좋은데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12신달에서는 안 좋아서 그걸 절충을 해가지고 절반의 용도 실현밖에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가감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신살이 고전적으로 어떻게들 해석을 했냐면 사유축 뱀, 닭, 소띠가 모여서 같은 운기를 맞는다 해가지고 똑같이 지살부터 장성, 그 다음에 화계지에 이르고 그 다음에 천탈까지 이르는 그런 운기를 같이 나누어 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전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이전에 고려시대, 신라시대 뭐 이런 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봉건시대라고 표현한다면은 봉건시대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시대에는 게 잘 맞았다 이거라. 왜냐하면은 공동체 운명이란 말이죠. 집단적으로 농사도 짓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쫓겨나면은 역마 같은 거 오면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공동체 사회에서. 그럴 때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면 내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 농사도 품앗이라 그래서 서로 돕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같이 농사도 짓고 했죠. 그런 공동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그게 잘 맞았으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각자의 어떤 특기, 분업화되고 하다 보니까 각자 예를 들어서 뱀띠, 닭띠, 소띠가 있으면 각자가 내가 잘난 맛에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장성으로 본다 이거지. 내가 뱀띠면은 장성, 닭띠도 장성, 그 다음에 소띠도 장성.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 각 띠별로 12신자를 다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개화론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뱀띠가 장성이다. 그러면 닭띠가 화계지가 되고 소띠 인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띠 운에는 지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띠가 장성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닭띠에서 지살이 되고 뱀띠에서 화계지가 되죠. 이러한 식으로 운기의 변화가 틀리다. 이거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이분들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고전적으로만 써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개화론이라는 논리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뱀띠 같은 경우는 반환살이 이 말띠해의 반환살이 되고 그 다음에 양띠에부터 역마육회 화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미신유, 양띠해의 역마, 그 다음에 원숭이띠해의 육회, 그 다음에 닭띠해의 화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띠 같으면은 역마살이 왔다, 양띠운의 역마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살이 어떻게 됩니까? 소띠 운이 오기 전에 쥐띠해에 천살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뱀띠가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천살이 되면서 소띠해엔 내가 반드시 뭘 해겠다 하고 뭔가 준비를 하거나, 아직도 내가 뜻을 펼치기에는 만만한 시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원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 짓기보다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것을 한번 잘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정교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논리를 많이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당신 말이야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화일관인데, 병화일관이면 정관이고 좋단 말이에요. 편제가 와서. 그럴 때에 육신적으로는 당신 뭐 직장 되고 어쩌고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어떤 그 뜻, 내가 여러 사람들을 리드하고 뭔가 좀 활기차게 뜻을 펼치고 싶은데 그런 건 되지 않는 불만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심리에 굉장히 와닿는 해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아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살운이 오는 소띠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있는 어떤 그 역량 이런 걸 다 발휘해서 주위 사람들을 리드하려고 하고, 그리고 직책이 내가 과장이나 뭐가 됐다고 해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장을 따리라 하는 그런 당찬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이것을 뱀띠가 소띠해라고 해서 화개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 이제 기울어서 이제 잠깐 좀 수그리고 있어야 되겠네, 이러한 식의 해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쭉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아니면 본인의 심리 상태도 좋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적응을 해보고, 야, 이게 진짜 맞구나, 아니다,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해보는데 상당히 잘 맞고, 감명을 하면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운에서 오는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환경이 짜여졌을 때 그런 심리 상태가 오고, 그러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재물이면 재물, 관운이면 관운, 이러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쓰면서 삶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뱀띠 같은 경우가 소띠를 만났으니 지살이 됐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야, 이제는 벌려야 돼 해가지고 벌리기 시작했다. 근데 그럴 때에 재물운의 운기도 좋았어. 예를 들어서 임수, 개수 같은 경우는 재물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죠. 식신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운에 대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화개지라는 그 요인으로 봐가지고, 뱀띠니까는 화개지다, 그런 요인으로 봐서 당신은 화개지고 겁살, 제살, 천살이 오니 조심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해석하는데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분명히 임수일간이 인연을 보고 소띠를 지나면서 지살이 와서 뭔가 움직이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 사람 뭔 얘기하고 있는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미 굉장한 어떤 열의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한데는 내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게 펼쳐지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괴리감들이 왜 오느냐? 바로 이런 차이에서 온다 이거죠. 이러한 것이 일반 범법 필부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런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석의 수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화론에 대해서 이러한 개화론을 과연 어떠한 식으로 기술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봅니다. 자 봅시다. 12신살은 삼합론에서 파생한 신살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삼합론이라는 게 뭡니까? 장생지, 그 다음에 가장 왕한 왕지, 제왕지, 그 다음에 화계가 되는 것이 절지, 절지가 어우러지면서 중요한 기운이 시작되고 가장 강한 기운이 표출되고 그러한 기운을 거두고 이러한 것이 이제 삼합론의 그 기본적인 그 해석이죠. 근데 거기에서의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세를 지나면서의 각 디테일한 어떤 해설이 가해지는 것이죠. 거기서 12운성도 나온 것이고, 그럼 이 삼합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만들고 나중에 결과물을 거두어들고 씨를 하나의 그 결과물 열매를 거두는데 그걸 아화실 이렇게 보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게 제왕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왕지.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꽂히는 거, 실, 열매를 거뒀다. 이게 화계지가 된다는 거예요. 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한 다시 또 그 장생지로 가고 이러한 것이 12년을 주기로 계속 그 기운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삼합이 12신달로 보니까 삼합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운기적인 그 사람의 운기론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나와 있더라. 그리고 그럴 때에 거기서 또 이제 나오는 것이 삼재가 되는 것이죠. 지살부터 반항까지 좋아지는데 역마부터 천살까지는 운기의 하락을 막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삼합론에서 지살장성 화계살로 기운의 성대를 나타내는 12신살의 흐름과 같이 기운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다. 즉 12운성으로 보아 장생제왕 묘지로 기운의 흥망성쇠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12신살은 띠로 보아서 각 띠의 사회적인 영향력의 강약과 조건적인 유불리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육축생이라면 금기운이라는 공동의 합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사년의 지살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인 주도력을 회복하고 유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주도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것이 고전적인 해석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충년에 그동안의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지살년이 되는 4년을 기다린다. 이러한 것이 고전적인 방법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역마살이 오는 해부터 강한 주도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삼재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운의 하락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들 삼재라 하여 역마 육계 화계년으로 들삼재, 눌삼재, 그리고 나간다에서 날삼재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고전사회에서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회적인 특징을 잘 나타냈다면 공동체적인 그런 그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났다면 현대의 해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쭉 설명이 됐는데, 즉 각 띠별로 본인이 장성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인데, 사육축생을 묶어서 닭띠만 장성이 아니라 소띠는 소띠, 뱀띠면 뱀띠대로 스스로 장성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다 한 말이죠. 따라서 뱀띠가 장성이 되면 닭띠년에 닭띠해의 화개살처럼 행동하고 소띠해의 지살처럼 행동한다. 다 설명이 됐죠. 이러한 논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역마살을 생각하면 될 듯하다. 뱀띠가 장성이라면 돼지띠해가 역마살이 아니고 양띠해의 역마가 된다. 이사를 가는 띠를 보면 뱀띠들이 양띠년에 이사를 많이 가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역마살운에만 이사를 간다면 저 이사하는 사람 다 망할 것이죠. 망하겠죠. 근데 해마다 이사 가는 사람은 띠마다 틀리다 이거야. 같은 사유축띠라고 해도 어느 띠가 많이 가는 해가 있고 또 어느 띠는 안 가더라 이거야. 그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데 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또 현대는 남한테 떠밀려서 이사를 가기보다 움직이기보다 자의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살년에 많이 이사도 가고 또 직장도 옮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살년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띠라면 양띠에 이사를 많이 가게 됐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살이 되므로 소띠해에 많이 이사를 가겠죠. 그 다음에 닭띠라면 어떻게 됩니까? 닭띠라면 지살이 어떻게 돼요? 고전 논리 그대로 뱀띠해에 많이 이사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역마에 해당하는 해년에 또 많이 이사를 가겠죠. 그 다음에 소띠라면 지살이 뱀띠해가 되므로 닭띠해가 되므로 닭띠해에 이사를 많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역마에 해당하는 토끼띠 축인묘니까 토끼띠해에 이사를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의 주위의 어떤 기운에 쫓겨서 내가 움직일 상황, 그 다음에 운기의 하락을 맞으면서 내가 좀 곤란한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띠라면 닭띠년이 지살이 되고 뱀띠가 화개가 되죠. 그 다음에 토끼띠년을 역마살로 쓰면서 각종 이동 변동 등 다양한 주거지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다 설명이 됐죠? 현대같이 복잡 다양한 세상에 인신사해년에만 역마운이 발생한다면 이사를 사업하는 사업체는 존립이 잘 안되겠죠. 근데 해마다 이사는 가고 해마다 같은 그런 그 양의 사람들이 옮기더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띠별로 장성에 배당하고 나머지 기존의 어떤 그 해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는 보다 디테일한 해석을 가할 수 있는 논리로서 상당한 트레이닝을 한다면 유용할 수 있다. 유는법에서 쓰기에 범위가 넓다면 매일매일의 일진별로 따져보는 것도 좋다. 이런 것은 그 육친적으로 운기를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12신짤로 일진별로 한번 자기 띠 가지고 매일매일 따져본다면 이것도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만 쓰면 도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고려해보고 활용해보시라 권하고 싶다. 이게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쭉 간단히 정한 논리입니다.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블로그 가서 직접 보시고 방송을 들으셨다면 한번 유용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2신살의 현대덕인 해석 개화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